Hello everyone, welcome to my channel, Awesome Asian Amy. This is Chayan Che. Shortly, you could just call me Jay or Amy, whichever you prefer. This is me saying hi to you all. Hope you guys are enjoying the video. From now on, I'm going to record the video in Korean and half using English as well. 안녕하세요. 저는 최자윤이고요. 에이미라고 부르셔도 되고, 네, 편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조식으로 시작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원래 croissant, scramble egg, 그리고 베이컨 이 세 종류를 보통 잘 먹는 편인데 이날 스크램블 에그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호텔 조식 내려갔을 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크루아상이랑 소세지랑 과일을 담았고 다시 한번 스크램블 에그를 받으러 이렇게 열심히 갔는데 결국엔 못 받고 물만 떠왔습니다. 그리고 소세지를 먹었는데 너무 짜서 계속해서 물을 마시면서 먹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나네요. 그리고 또다시 스크램블 에그를 받으러 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스크램블 에그를 무사히 받아왔습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소시지가 또 맛있어가지고 소세지랑 머스터드 소스랑 같이 먹었습니다. 네, 되게 맛있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네요. 그리고 밖에를 좀 찍어봤어요. 네, 베네치아는 여전히 아름답죠? 저희가 이제 본섬에 들어가진 않은 그 바깥쪽이지만 그래도 충분히 예쁜 것 같아서 찍어보았습니다. 근데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밖에 바람이 엄청 불잖아요. 깃발이 막 흔들리는 것처럼. 엄청 추웠어요. 아침에 아침밥을 먹는데 약간 찬 공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여기 베네치아 좀 많이 춥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줄리엣의 고장인 베로나로 이동하기 위해서 바로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 가는 와중에도 이렇게 짧게나마 베네치아의 풍경을 여러분들과 감상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열심히 찍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베로나로 향하는 저의 그런 모습을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즐겨주셨나요? 설산도 보이고 되게 아름답지 않나요? 저는 진짜 이탈리아를 계속 구경을 하면서 정말 도시별로 각 매력이 넘친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바로 저의 얼굴이 등장해서 조금 당황하셨을 수 있는데요. 이때 진짜 많이 먹었나? 얼굴에 살이 조금 올랐네요. 네, 줄리엣의 고장 베로나에 도착을 했고 줄리엣의 고장인 베로나를 잠깐 구경을 하기 위해서 내렸습니다. 베로나는 아직까지도 다시 한번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예뻤어요. 정말 제가 생각한 그대로였고요. 제가 계속해서 줄리엣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작품 로미오와 줄리엣, 베로나의 두 신사, 말갈량이 길들이기의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던 장소인데요. 관광 명소로는 이제 줄리엣의 집, 포르타 레오니, 포르타 보르사리, 시뇨리 광장 등이 있습니다. 요새 도시로서의 건축사 그런 가치가 굉장히 인정이 되어서 도시 자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베로나 도시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중세의 모습이 가장 많이 느껴지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아무래도 이 예술의 배경지가 되었던 만큼 베로나 도시 자체가 굉장히 전통 미술품이나 건축물, 공연예술 문화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도시라고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 얼굴만 지금 나오고 있지만 곧 나오게 될 베로나의 풍경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예쁜 그런 예술적인 모먼트를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차장에서 걸어오느라 제가 다른 사람들을 찍는 것보단 제 얼굴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구경을 하시지 못했는데요. 조금만 더 가면 베로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네, 지금 제가 곧 바로 카메라를 돌릴 예정인데요. 그 모습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입니다.
보이시나요? 이날 날씨가 베네치아 출발할 때는 굉장히 추웠는데 베로나를 도착해서는 생각했던 것보다 덜 추웠어요. 그래서 그런가? 하늘도 되게 맑았고 베로나 도시 자체가 너무 진짜 셰익스피어 작품 속으로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 정도로 진짜 예술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 카메라 무빙이 사람들을 최대한 안 찍으려다 보니 네. 아직까지는 여행 유튜버로서는 거의 처음이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한 카메라 무빙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로나의 그런 고전적이고 고풍스럽고 그런 문학사적 가치가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었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그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조금 더 그 건물들이 색채가 좀 다양한 느낌이었어요.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또 하늘도 되게 맑아서 그런가 굉장히 소설 속 같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가는 곳은 바로 베로나 아레나입니다. 아레나 원형 경기장 외관을 보러 가고 있는 중이고요. 그 와중에 이제 베로나 도시의 모습을 담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걸으면서 찍어보았는데 아무래도 처음으로 제가 찍는 것이다 보니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수준이라 카메라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제가 신기했던 게 이탈리아는 좀 보행자 우선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보다는 자전거가 더 많이 무서웠다는 점. 네, 자전거가 뭔가 우선이 되는 듯한 느낌이었어서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그래서 네, 무사히 건너서 이렇게 앞으로 베로나 아레나 원형극장을 보기 위해서 경기장을 보기 위해서 가고 있던 모습이었고요. 네,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베로나 아레나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원형극장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1세기 구조물이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저녁마다 오페라가 공연되는 대극장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방문을 하시게 된다면 약 한 10유로 정도 내서 베로나 아레나를 방문을 해서 건물의 특징을 구경을 하고 나중에 공연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따로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저녁에 오페라를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 이렇게 분수도 있고 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설명을 듣지 못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쉬어가기도 하고 저 원형극장을 구경하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베로나 아레나를 방문하게 되신다면 여기 앉아서 분수도 구경을 하고 천천히 베로나의 그런 모습에 풍경에 젖어 드시다가 나중에 또 베로나 아레나의 공연까지도 보시게 된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한번 도전은 하지 못해서 어떤 공연일지 오페라가 어떤지 소리는 어떤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오래된 그런 역사적 가치가 넘치는 원형극장인 만큼 그런 가치도 넘쳐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극장 자체가 굉장히 앤틱하면서도 이날 날씨가 좋아서 사진이 되게 잘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꼭 베로나를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아주 짧게 보이는 여기가 바로 피자 브라라는 그 베로나에서 가장 큰 광장입니다. 제가 방금 반대쪽에서 보였던 그 모습이 바로 피자 브라고요. 저기에서 저도 조금 있다가 보시겠지만 식사를 합니다. 여기서 저희 가족은 잠깐 앞에서 베로나 아레나에 대한 역사적인 설명을 또 듣고 문화적 가치도 듣고 사진 타이밍을 좀 즐긴 다음에 베로나 안쪽으로 그런 상점들도 구경을 하고 다른 곳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이동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비아 마치니라고 베로나의 두 주요 광장인 피아차 브라와 피아차 델레 에르베를 연결하는 그런 좁은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베로나의 주요 쇼핑가로 알려져 있어서 저희가 흔히 아는 구찌, 자라, 마이클 코어스 같은 그런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을 해 있고요. 여기 제 뒤로 굉장히 많은 샵들이 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베로나에서 쇼핑을 하시게 된다면 여기 거리를 걸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거리를 걷는 제게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맨 끝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줄리엣 하우스가 있습니다. 바로 줄리엣의 생가인데요.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베로나는 줄리엣의 고장이잖아요. 실제로 줄리엣은 살아있는 인물이 아니라 셰익스피어가 만들어낸 인물이지만 그거에 대한 배경이 된 만큼 줄리엣 하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의 유명한 로맨스와 비극 이야기에 나오는 그 발코니 장면을 다시 상상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래서 제가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그 감상을 제대로 하실 수 있도록 셰익스피어 플레이 극에 있는 그 문장을 아주 짧게나마 읽어보고자 합니다. 약간의 성대모사를 준비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Oh, Romeo, Romeo, wherefore art thou Romeo? Deny thy father, and refuse thy name. Or if thou wilt not, be but sworn my love, and I'll no longer be a Capulet. Shall I hear mo, or shall I speak at this? 네, 거의 뭐 로미오가 아니라 목이 쉰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발코니 씬을 감상하는 데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짧게나마 읽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언어로 된 버전을 읽었기 때문에 thigh 같은 부분들이 나왔고요. 보통 thigh는 your name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AP English Literature or 뭐 그런 코र्스를 듣게 되신다면 여러분들은 100% 공부하게 되실 부분이고요. 영문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셰익스피어 작품은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영어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셰익스피어 작품을 꼭 한 번이라도 읽어봤으면 좋겠고 또 그냥 문학 작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국어로라도 충분히 번역이 잘 되어 있으니 그걸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많이 읽었던 작품이고 공부를 열심히 했던 작품이라서 그런지 저 발코니를 보는데 좀 남다른 기분이 들더라고요. 또 특히 뭔가 줄리엣이라고 하니까 다르한 기분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상징적인 의미랄까요? 그래서 저기 동상이 있어요. 제가 아까 사진은 찍었는데 영상에는 담지 못했던. 그래서 줄리엣의 그 체스트 부분을 잡고 찍으면은 사랑이 이루어진다? 라는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저 발코니 씬에서 아 맞아 이러한 장면이 있었지 생각하시고 또 줄리엣 동상 앞에서 사진을 찍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한번 제가 추천 한번 해드립니다. 그리고 저희는 또 다른 베로나의 매력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저희가 바로 줄리엣의 생가에서 나와서 바로 향했던 곳은 피아차 델레 에르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베로나의 또 다른 주요 도시 광장입니다. 여기는 바로 14세기의 마돈나 동상과 오래된 닫힌 건물로 둘러싸인 분수대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 멀리에 분수대가 있고요. 베로나의 유서 깊은 매력과 도시 생활에 대한 그런 인상을 느껴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는 광장이다 보니까 여러 상점들이 있고요. 또 식당이나 바 같은 것들이 줄지어 있다고 합니다. 또 저기에 이렇게 문양들을 새겨진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테라스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을 구경할 수도 있고 뭐 젤라또를 먹으면서 사람 구경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광장은 쇼핑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쇼핑을 하시거나 혹은 젤라또를 먹으면서 테라스에 앉아서 사람 구경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여기 이렇게 그림도 구경을 해보고 베로나의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구경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광장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는 이렇게 광장을 짧게 구경한 뒤에 또 다른 베로나의 매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또 이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네, 제가 지금까지 갔던 장소들은 모두 잠깐 걸으면 금방 갈 수 있는 곳이었는데 이번에 갔던 곳은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동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걸 영상을 한번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날 굉장히 근데 제가 걸었던 거리 중에 상점 중에 가장 예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기는 조금 아까 전에 제가 걸어왔던 거리랑은 좀 사뭇 다른 기분이라서 길지만 행복했습니다. 바로 어디인지 느껴지시나요? 바로 피에트라 다리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베로나의 가장 유명한 강이라고 할 수 있는 아디제 강을 건너는 로마 시대 다리인데요. 원래 베로나는 고대 이래로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교토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노바에서 알프스를 넘어 오스트리아로 연결되는 도로를 비롯한 많은 육상 교통로의 중심지였고, 알프스에서 발원해서 아드리아해로 흘러들어가는 아디제 강을 이용한 수은이 굉장히 발달한 교통의 중심지였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베로나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개선문에 표현이 되어 있을 정도로 로마 시대의 중요한 도시였고, 아직도 사용되고 있는 원형 경기장 같은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도시 중 하나입니다. 특히 베로나 도심을 굽이쳐 흐르는 아디제 강이기 때문에 이 다리가 지어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다리는 돌다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피에트라 다리입니다. 네, 이 다리는 대표적인 로마 시대 아치형 석교이고요. 아디제 강이 베르노 시가지를 돌아서 흐르는 지점에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다리는 기원전 100년경에 처음 세워졌다고 합니다. 제노바에서 알프스의 브레네 관문까지 이어지는 주요한 도로인 비아 포스투미아를 지나는 길이라고도 합니다. 이 다리는 로마 원형 극장 앞에 나란히 세워졌다고 하고요. 사실 여러 차례 홍수로 유실이 되기도 하고 재건되는 과정을 여러 번 거쳤기도 합니다. 또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의 폭격으로 무너졌던 것을 지금 현재 가진 자재들을 활용을 해서 1957년에 복구된 다리입니다. 제가 지금 건너는 이 다리이고요. 여러분들도 방문을 하신다면 아디제 강을 한번 흐르는 이 다리를 꼭 한번 건너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특히 이 다리 자체가 굉장히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만큼 저도 굉장히 건너면서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정말 기대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디제 강이 굉장히 아름다웠고요. 이 다리를 건널 때 여기가 역시 베로나구나. 여기라면 역시 줄리엣이 살만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던 이 다리입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그 모습 확인해 보시죠. 네, 하늘이 정말 진짜 푸르지 않나요? 그리고 다리가 이렇게 아치형이고 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창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림을 한 폭 그린 것 같은 느낌을 굉장히 여러 번 받았습니다. 또 이날 제가 갔던 날에 날씨가 진짜 해가 짱짱하고 좋아서인지 진짜 예쁘잖아요. 하늘이 지금 이렇게만 봐도. 근데 베로나의 풍경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디제 강이 이렇게 베로나를 흘러서 가다 보니까 더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혹시 TV 프로그램, 한국의 유명한 TV 프로그램 중에 비긴 어게인 맞을 겁니다. 거기에서 아마 가수 헨리 씨가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이올린을 연주를 했었어요. 여기에서 그 장면이 제가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진짜 여기는 악기가 빠질 수 없는 장소였고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제가 사진 여러 번 찍었으니까 마지막에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갑자기 이렇게 식당에 들어왔고요. 저희가 갔던 식당이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웠어요. 사실 테라스에서 밖에서 먹을까도 생각을 했지만 안에서 구경을 하면서 먹었고요. 이날 배가 고팠는지 식전빵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식전빵을 먹고 사실 영상을 찍었어야 했는데 제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을 사진은 있으니까 나중에 확인해 주시고요. 저는 아마 쇠고기 튀긴 걸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바로 시르미오네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큰 가르다 호수를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마을인데요. 빙하의 영향으로 인해서 굉장히 독특하고 아름다운 물빛깔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유명한 마을입니다. 시르미오네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알프스 빙하로 생긴 가르다 호수를 따라 형성된 마을 중 하나이고요. 진짜 저는 처음에 여기를 봤을 때 이거는 바다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넓고 맑은 호수입니다. 제가 아까 사실 너무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잠깐 이동하는 사이 잠깐 졸았는데요. 근데 도착했을 때 너무 아름다운 물 빛깔이 들어와서 저는 진짜 당연히 바다라고 생각하고 내렸었는데 알고 봤더니 호수였습니다. 그래서
맑은 호수와 이 맞은편에 또 만년설 알프스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여기를 방문해 보시는 걸 저는 정말 추천해 드립니다. 이 코스가 저는 완벽했어요. 베로나에서 시르미오네까지. 그리고 저는 아직 이게 청불 영화라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 굉장히 극찬을 하시고 저희 영어 선생님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인 티모시 샬라메의 출연작인 콜미 바이 유 네임이라는 영화로 더 유명해진 도시라고 합니다. 네, 영화를 안 보셨더라도 충분히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도시 맞죠? 네, 진짜 물 색깔이 너무 오묘하게 예쁘지 않나요? 근데 제가 여기는 일부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점차 제가 영상에서 다음 모습을 보시면 더욱 놀라실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바로 시르미오네를 이제 13세기 시르미오네를 통치하고 있었던 스칼라 가문이 만든 요새인 스칼리제라 성을 이렇게 바로 앞에서 잠깐 구경을 했는데요. 가르다 호수를 지배하기 위해서 함대를 주둔시킨 곳이라고 합니다. 무기를 저장하는 저장고, 적의 동태를 살피는 감시탑 등 굉장히 공격과 방어에 뛰어난 구조였다고 합니다. 저는 그러한 요새의 장점을 알고 있지만 일단 너무 아름다웠어요. 이 시름현의 자체가 저는 이 호수가 너무 아름다워서 그런지 여기가 이렇게 좀 공격과 방어에 뛰어난 곳이구나 라는 생각보다는 먼저 물 색깔이 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먼저 했었습니다. 한번 구경해 보시죠. 네, 충분히 구경하셨을 거라고 믿고 저희는 이제 스칼리제라 성 뒤쪽으로 고시가지로 2분 정도 걸어가면 산책로를 만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잠깐 산책로를 이렇게 돌면서 시르미온의 반도를 잠깐 한 바퀴라도 돌기 위해서 걸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야, 하늘 진짜 예뻐. 눈이 돌아왔다. 네, 제가 말했던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물이 정말 맑았고요. 정말 옥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름다웠고 알프스가 또 바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묘한 느낌이었습니다. 진짜 그 말 그대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시르미온에 방문해서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렇게 잠깐 구경해보시고 인생샷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제가 조금 아무래도 조금 북쪽으로 올라왔다 보니 살짝 추웠지만 그렇게까지 추운 날씨는 아니었고 해가 좀 짱짱해서 괜찮았습니다. 저는. 근데 여기 이 영상으로 보는데 굉장히 해가 맑아 보여서 그런가 진짜 여름 같아 보이기도 하네요. 옷만 아니었다면. 그리고 저희는 이 물 색깔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을 했고요. 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동네의 모습을 자세히 담아드리고 싶어서 조금 천천히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너무 제가 여기는 최대한 찍으려고 노력한 모습이 보였길 바랍니다. 네, 노력을 했습니다. 대신 이게 아무래도 카메라는 조금 많이 흔들렸네요. 만약에 다음번에 여행 브이로그를 찍어오게 된다면 그 부분은 조금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 색깔 보이시나요? 진짜 어떻게 저게 호수로 보이시나요? 진짜 너무나도 바다 같지 않나요? 물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꼭 시르미온에 방문하시길 저는 강추해드립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그렇게 막 힘든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꼭 걸어보시길 저는 추천해드리고요. 한번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구경하셨을 거라고 믿으면서 저희는 바로바로 최종 도시인 밀라노로 이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밀라노 하면 역시 경제와 패션의 중심 도시 아닐까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날은 조금 패션을 뽐내보고자 나름의 자켓도 입고 했는데 역시 패션의 도시라서 그런가 남다르더라고요. 근데 이날 이상하게도 밀라노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진짜 당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날이 쇼핑, 그런 세일을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는 what I have understood was like it's a Black Friday. It's right? Black Friday처럼 좀 많은 세일을 하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겨울에 하는. 그래서 그런가 진짜 사람이 많더라고요. 모든 매장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사람이 많았습니다. 밀라노에. 가이드 이렇게 저희 운전해주시는 분도 가이드님도 이렇게까지 많지는 않은데 너무 당황하셔서 알고 봤더니 네 여기가 세일을 하는 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밀라노를 조금 조용하게 구경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이날을 피해 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밀라노 역시 쇼핑의 도시니까 쇼핑을 해봐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날을 맞춰서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갔던 주는 1월 셋째 주였고요. 여러분들 이 날짜를 맞춰서 오시면 세일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 부분은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점. 네, 제가 여러분들께 이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꽤 길게 찍었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내용은 많이 없어서 제가 그냥 빠르게 넘겼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짧게나마 차에 타서 밀라노 경관 구경한다 생각하시고 이 부분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나요? 그래도 밀라노. 역시 조금 뭔가 분해가 나는 것 같았어요. 조금 더 현대적이더라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밀라노 대성당입니다. 밀라노 두오모 있고요. 제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벗은 이유는 밀라노에는 아무래도 패션의 도시고 제가 이 저녁에 선글라스를 끼고 다니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쟤는 투어리스트 하면서 저에게 좀 너무 그럴까봐 제가 바로 벗었고요. 하지만 눈이 아직까지도 다래끼로 고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살짝 부끄러워서 또 여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카메라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기도 했고. 근데 여기 확실히 보시다시피 피렌체 두오모와는 다른 느낌을 완벽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밀라노는 아무래도 패션의 도시여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훨씬 화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에 구경하시게 된다면 조금 더 천천히 밀라노 두오모 성당도 구경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날 사람들이 너무 많고 해가지고 구경하기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조금 더 이날을 피해 가신다면 천천히 밀라노와 피렌체 두오모 성당을 비교를 하시면서 구경하실 수 있다는 점 그걸 조금 더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만약에 조금 더 이 피렌체와 두오모 성당을 보신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찍거나 혹은 제 팔로 가리거나 윗부분을 찍거나 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짧게나마 두오모 성당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두오모 광장은 밀라노에서 가장 큰 광장이고요. 도시에서 가장 큰 고딕 성당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 보이는 이 두오모 성당은 고딕 성당입니다. 그래서 135개의 첨탑이랑 무수한 조각상으로 장식된 거대한 두오모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테라스라던가 여기 굉장히 카페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고딕 양식 유물 속에서 찾아보는 것도 굉장히 즐거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아무래도 거대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고딕 양식이다 보니까 훨씬 화려하다는 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람들이 많지만 또 저녁이라 야경이었지만 최대한 사진을 찍어보면서 저도 나름의 두오모를 즐겨보고자 노력을 했고요. 정말 아름다운 광장이고요. 밀라노의 화려함을 정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다 쇼핑이고 제가 너무 빠르게 돌렸네요. 제가 봐도 지금 다시 녹음하면서 보는데 엄청 어지럽네요. 여러분들은 천천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두오모 광장은 화려하다는 점,
그리고 두오모 광장이 가장 큰 광장이라는 점, 밀라노에서. 그리고 이곳은 바로 고딕 성당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동한 곳은 바로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에서 쇼핑하는 것이었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쇼핑몰이고요. 유리천장에 아케이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밀라노를 생각하시면 이 장소를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곳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곳의 명칭은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입니다. 역시 밀라노는 세계 패션의 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곳이 가장 그 특성을 입증하는 곳인데요. 굉장히 높은 유리천장이기도 하고 여기 옆면이 뚫려 있어서 그렇게 답답하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고요. 두오모 광장이랑 이제 라스칼라 오페라 하우스를 연결을 하고 있고 이 안에는 뭐 카페, 구찌, 루이비통, 프라다, 또 프라다는 본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고급 부티크가 줄지어 서 있고요. 이 광장을 향하기 전에 조금 밀라노 사람들처럼 여기 이렇게 잠깐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즐기실 수 있을 장소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요. 제가 안타깝게도 거의 저의 밑부분을 찍을 수밖에 없었던 데는 네, 저기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못 찍었고요. 밀라노가 굉장히 계획되어서 설계된 도시라는 점을 저렇게 가이드님이 지도를 통해서 보여주셔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어떤 사람이 되게 유명한 외계인 같은 사람, 외계인 같은 사람? 발명가이자 수학자이자 의사이자 변호사이기도 하면서 했던 누구지? 레오나르도 다빈치. 여기에 참여를 해요. 그러면서 나빌리오네라고 하는 운하를 만들어서 이 돌들을 실어나르는데 대리석들이 무겁잖아요. 땅을 올 수가 없으니까 그 운하를 뚫어서 뗏목에다가 돌을 올려서 떠내라고. 뗏목에다가 돌을. 저 끝에 가면은 다빈치의 동상이 그려진 저쪽에. 다빈치의 동상. 갤러리는 다빈치의 동상. 여기 그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 이탈리아의 통일시키잖아요. 이탈리아 통일시킨 인물? 통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든 건데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장소. 롯데월드. 우리나라 롯데월드. 롯데월드. 뭔가 비슷했어. 롯데월드랑 비슷해요. 보통은 성당 있고 마을이 형성되는데 요거는 다 해놔놓고 생각을 마지막에 이제 상당히 들어온 성당이 마지막에 되었다. 계획된 거 진짜. 바탕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 황금지대들이 굉장히 롯데월드랑 비슷하죠. 맥도날드가 이렇게 들어와 있다가 사람이 진짜 많아요. 사람이 굉장히 많다. 팔이 너무 많고. 들어와 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이건 너를 나가야겠다. 아니 어떻게 들어볼까? 이거 뭐야? 아니 이거 나안 들어져 있어요. 아니, 여기 이제 프라다 분점이에요. 제가 프라다 본점. 저희가 프라다 본점. 프라다 반대쪽까지 올려요. 여기가 남자, 빵가게거든요. 빵집? 빵가게에서 분점하는 빵가게. 빵집, 프라다 본점 빵집. 유명한 맛있나봐요. 맛있어요. 맛있대요. 프라다 분점. 본점. 여기에 있네요. 에다가 쫓겨나서 옛날에 여기 있었는데 간판 이거 안 쓴다 그래가지고 나가라고 쫓겨났어요. 자, 우리는 잠깐 왼쪽으로. 왼쪽으로. 대단하다 대단해. 뭐 하는 거냐면 황소가 상징을 하는 게 부도 있지만 건강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소의 힘이 가장 센 부위를 밟고서 이렇게 세 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건강하게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그래서 가서 뚫렸구나. 새해인데 건강을 위해. 할머니 먼저 가시죠. 둘. 한 번 더 도와줘. 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둘. 아빠 한 바퀴 더. 세 바퀴 맞아? 네, 가이드님의 설명 잘 들으셨나요? 제가 사실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까 하다가 저희 가족의 리얼한 반응이 조금 웃겨서 저는 이걸 좀 제 목소리로 덮어버리는 게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생생한 반응을 살리고자 따로 녹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제가 영상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데 진짜 롯데월드랑 비슷하다는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곳을 방문하게 되신다면 이곳과 또 롯데월드를 비교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혹은 만약에 이탈리아를 갈 시간이 없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롯데월드를 잠깐 방문을 해서 잠깐이나마 이 갤러리아 비토리오 엠마누엘레 2세의 그런 풍경에 대한 잠깐의 상상을 해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 밀라노는 패션의 도시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느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방문하신다면 만약에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약간 여기 밀라노의 풍경을 조금 더 구경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프라다 본점에 있는 그 카페에 가셔서 한번 커피도 마시고 여기를 조금 더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없어서 방문하지는 못했지만 가이드님의 말씀에 의하면 빵도 맛있다고 하니 다만 가격이 살짝 사악하다는 점 그거는 감안하셔서 가보는 것도 추천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바로 그 옆에 라스칼라가 있는데요. 라스칼라는 바로 세계 3대 오페라 극장 중 하나입니다. 보통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라고 하면 이탈리아 밀라노의 라스칼라, 파리 오페라 극장, 빈 오페라 극장 세 군데가 있는데요. 여기 아까 전에 이 화려했던 곳을 보면 라스칼라의 외관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지만 세계 3대 오페라 극장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습니다. 아무래도 1778년에 설립되어서 제2차 세계대전과 복구기간 등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멋진 공연을 펼쳐오고 있는 굉장히 유서깊고 아름다운 극장이라는 점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말로 이게 설립된 지 약 24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예술작품들이 올랐기 때문에 정말 입을 다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를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른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밀라노 야경 도시 투어로 마지막으로 갔던 곳은 바로 스포르체스코 성입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성체로 지금 이제 도시 박물관과 예술품 전시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도시의 역사적인 중심지, 바로 외곽에 있는 밀라노의 요새이고요. 14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전의 중세 요새의 유적의 잔재 위에 이제 밀라노의 공작이 된 스포르체스에 의해서 15세기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수세기 동안 크게 변형이 되고 수성이 되어서 16세기와 17세기 사이에 유럽의 주요 군사 요새 중 하나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이곳은 1890년대부터 이제 1905년에 역사주의적 양식으로 복원이 되면서 지금은 현재 이제 문화시설이랑 박물관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 성은 유럽에서 가장 큰 성 중 하나이고 밀라노의 주요 상징 중 하나이며 밀라노의 역사라고 합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필라레테 탑이고요. 원래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복구 작업이 있었어요. 사실 제2차 세계대전 도중에 연합국 측의 폭격을 받아서 심하게 파괴되기도 했지만 이제 전쟁이 끝난 후에 이제 박물관 용도의 건물로 개축이 되면서
지어진 이 모습이고요. 스포르체스코 성 안에 있는 고미술 박물관이 유명한데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롬바르디아와 이 북이탈리아의 중세 이후에 이제 해와 조각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이 스포르차의 아들 루도비코 스포르차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후원자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밀라노에 17년간 있으면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사라 델레 아세 천장화 장식이 아직 이 성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방문하신다면 또 레오나르도 덕후시라면 네, 꼭 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요. 그 중에서도 여기에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론다니니의 피에타 1952년에 소장되었고요. 미켈란젤로가 죽기 직전에 대리석으로 작업하던 작품이기에 마무리가 되지 않고 미완성으로 생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술관에서 가장 유명한 작품이고요. 피에타는 이탈리아어로 경건한 마음으로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종교적 표현이고 이 조각상의 모습은 예수의 죽음에 예수를 안고 슬퍼하는 마리아를 이렇게 표현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안고 있다고. 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그 유명한 피에타 외에도 또 다른 론다니니의 피에타를 작업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생애를 죽음을 맞이를 하고 미완성으로 남긴 이 작품이 여기에 있다고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기회가 되신다면 여기 방문을 하셔서 스포르차 성의 이 야경도 충분히 멋지지만 저기 안에 박물관도 이렇게 구경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밀라노 브이로그를 봐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all of you for watching the video and I'll be back with another interesting videos. So stay tuned!